네, 지금부터 분자생물학 7주차 1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벡터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스몰 서큘러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엘리먼트. 사실은 플라스미드의 정의죠. 플라스미드의 정의. 그리고 그 플라스미드를 찾고 보니까 그 플라스미드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넣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벡터, 이제 비클, 내 유전자를 태워서 넣어 보낸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벡터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미드랑 벡터는 지금 현재는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플라스미드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플라스미드, 아니 벡터는 PBR322라고 하는 것인데,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말고 이제 벡터로서 사용하려면 벡터의 조건은 일단은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간 것을 셀렉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셀렉션 마커라는 것이 필요하다. 셀렉션 마커는 보통 이제 안티바이오틱스를 셀렉션 마커로 쓰는데, 그 유전자, 내가 사용하는 벡터에는 그 안티바이오틱스에 리스턴스한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벡터 안에 특정 유전자를 넣었을 때 그 넣은 벡터가 들어간 셀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셀렉터블 마커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PBR322를 쓰다 보니까 어쨌든 그 벡터 안에 내 유전자를 클로닝을 해야 되는데, 클로닝을 하려면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써야 하고,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써야 하는데 내가 클로닝하고자 하는 유전자 안에는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로닝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벡터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PBR322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PUC라는,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 PUC1819라는 벡터에는 유전자, 그러니까 벡터 안에 내 유전자를 클로닝 하는데 사용하라고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한 10개 정도의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좁은 공간 안에다가 넣어 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PUC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벡터 안에 넣어 놨어요. 일단은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PUC가 여기 그림에 보면 2000 PUC 18 혹은 19, 1819는 뭐 벡터의 좀 다른 종류고,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이렇게 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뭐 그런 건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686이라고 했으니까 2700이라고 봅시다. 2700. 그리고 여기 안에 먼저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스몰 서큘러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엘리먼트. 근데 벡터로서는 엠피실린 리스턴스 진, 셀렉터블 마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락지라고 되어 있는데, 락지가 아니라 락지 프라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폴리링커 리전 혹은 멀티 클로닝 사이트라고 해서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10개 정도의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한 50 베이스 페어 정도 돼요. 5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 그냥 60이라고 합시다. 60 베이스 페어라고 해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벡터를 이용해서 내가 특정 유전자를 클로닝 하려고 해요. 지금 가정을 해봅시다. 2700에다가 내 유전자 1KB 1000짜리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여기에 또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보니까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 내가 클로닝 하고자 하는 유전자에는 없고, 여기에 있는 10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엔자임을 보니까 여기에 뭐 이퀄1이라고 치고, 여기 제일 끝에 힌디3라고 칩시다.
이퀄런 사이트도 내 몸 안에 없고 내 유전자 내가 클로닝하고자 하는 유전자 안에 없고 힌디3 사이트도 없으니까 아,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은 내 유전자가 이렇게 어딘가에 있는데 크로모좀 상에 여기다가 이퀄런 사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힌디3 사이트를 넣고 PCR을 해요. 그럼 1kb짜리 프래그먼트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거 좀 길어질 거라 플라스미드를 뽑아서 젤에 걸죠. 젤에 걸어서 아가스 젤에 걸어서 밴드를 확인하겠죠.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클로닝하고자 하는 벡터를 플라스미드를 뽑아야 돼. 플라스미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이즈 마커를 이렇게 걸겠죠. 사이즈 마커를 걸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뭐 2000, 2500, 여기 3000 위치를 한번 봅시다. 사이즈 마커가 이런 위치예요. 이런 위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젤을 걸죠. 2.7kb짜리 그 벡터를 뽑아서 이퀄라에서 뽑아서 아가스 젤을 걸어요. 그러면 밴드가 몇 개 나온다고요? 밴드? 지난 시간에 두 개. 근데 2.7이면 사실은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쯤에 이렇게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작은 것의 위치 하나, 큰 것의 위치 하나 이렇게 투 밴드가 나와요. 이 작은 것은 무슨 폼? 작은 것은 슈퍼코일 폼. 요 폼 뒤에 오는 거는 닉 폼, 닉 서큘러한 폼인데 세포 내에서 플라스미드는 원래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고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고 서큘러한 폼으로 원래는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슈퍼코일 폼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 안에 특정 유전자들이 트랜스크립션 되면 이 더블 스트랜드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면서 주변으로 그 힘이 가해지고 그 힘이 가해지는 것이 이렇게 가다 보면 서로 만나서 힘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더블 스트랜드끼리 또 한 번 막 꼬이는 그래서 막 이렇게 컴팩트한 요 하나의 선은 지금 다 더블 스트랜드 더블 스트랜드가 더블 스트랜드끼리 부분 막 꼬이는 이런 형태 슈퍼코일의 형태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포 내의 플라스미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서큘러한 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코일 폼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플라스미드를 퓨리파이 하려고 할 때 보면 이제 플라스미드를 뽑으려면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플라스미드가 크로모조멀 DNA랑 구분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들 플라스미드를 뽑아보면 크로모점 DNA는 안 나와요. 크로모조멀 DNA 안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알칼라인 라이시스 메소드 여러분들은 이제 미니 프랩, 미디 프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양에서 어느 정도 셀을 키워서 어느 정도의 플라스미드 혹은 벡터를 뽑을 거냐 그 양적인 문제를 조금만 뽑을 거면 그냥 미니 프랩, 미디 프랩, 맥시 프랩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라이시스의 메소드 자체는 알칼라인 라이시스 메소드라고 하는 거야. 알칼리로 약간 그 플라스미드랑 크로모점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그 플라스미드를 퓨리파이 할 때 솔 1, 2, 3 넣는데 솔 1은 뭐가 있죠? EDTA가 들어가 있어서 세포벽을 깨는 역할을 해요. 세포벽. 근데 프로캐리어트는 세포벽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벽이 깨져도 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솔 1을 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텍싱을 해요. 볼텍싱을 쫙 해주면 그냥 셀이 그냥 풀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원소인 칼슘을 킬레이팅하는 EDTA가 들어가 있어서 세포막이 막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지는 상태가 돼요. 흐물흐물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솔2를 넣었는데 솔2 솔루션 2를 넣었는데 솔루션 2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솔루션 2에는 SDS랑 NaOH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DS는 세포막을 깨는 역할을 해요. 세포막을 깨요. 세포막을 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SDS를 넣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되었냐면 솔1을 넣고는 볼텍싱을 하라고 되었지만 솔2를 넣고 나면 거기에 이제 프로토콜 상에 Do not 볼텍스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솔2부터는 조심조심 다루라는 거예요. 볼텍스 셀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DNA에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셀을 조심조심 다루어라라고 해서 솔2를 넣고 절대 볼텍싱을 하면 안 돼요. 볼텍싱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솔2를 넣고는 just invert 5 to 10 times 정도 이렇게 인버팅을 해줘요. 튜브를 인버팅을 해주고 그러고 나면 셀이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솔3 그때는 이제 솔2를 넣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알칼리를 처리한 거예요. 알칼리를 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온도를 쭉 솔3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세틱 엑시드가 들어가요. 아세틱 엑시드. 솔2에는 염기가 들어가고 솔3에는 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화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솔2는 온도를 쫙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온도를 쫙 올리면 뭐든지 다 풀리겠죠. 다 뭐 프로틴도 풀리고 뭐도 풀리고 다 크로모좀도 다 풀리는데 슈퍼코일 폼의 이 플라스미드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알칼리를 처리해도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솔3를 넣고 나면 갑자기 알칼리를 넣었다가 산을 넣으니까 중화가 되면서 느낌이 뭐냐면 온도를 쫙 높여서 쫙 풀었다가 갑자기 얼음이 팍 박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프로틴이 막 어그리게이션 되고 크로모좀도 어그리게이션 되고 그런데 이 스포코일 폼의 이 DNA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솔3를 딱 넣는 순간 갑자기 허연 덩어리들이 막 생겨요. 튜브 안에. 그래서 그거는 센트리퓨즈를 쫙 돌리면 걔네들은 어그리게이션 된 거는 다 떨어지고 위층만 남아서 고기 안에 이제 플라스미드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심해서 솔2를 넣고 인버팅을 하더라도 솔3를 넣고 하더라도 솔3를 넣고 원래 상태로 돌리더라도 이게 실험상 어쩔 수 없이 DNA에 조금씩은 데미지가 가줘요. 조금씩은 데미지가 가서 이 더블 스트랜드 중에 더블 스트랜드가 양쪽이 다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에서 보면 얘가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데 더블 스트랜드의 한쪽 끝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딱 이렇게 닉이라는 게 생겨요. 닉이라는 게 생기면 얘는 지금 이렇게 탄탄하게 힘이 가해져 있는데 더블 스트랜드에 힘이 가해져 있는데 어느 한쪽이 탁 떨어지면 얘가 갑자기 슉 하면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서큘러한 형태가 나타나요. 서큘러한 형태가. 그래서 원래는 셀 안에는 슈퍼코일 폼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퓨리파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닉 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스탠드,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보인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해 가나요? 예, 물론 그러면 슈퍼코일이나 닉폼이나 모리큘러 웨이트는 똑같아요. 모리큘러 웨이트는 똑같은데 이 아가로스 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우리 보면 고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느낌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막 이렇게 알갱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알갱이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DNA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차지를 걸어주면 DNA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비드 같은 거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슈퍼코일 폼 같은 경우는 자꾸 컴팩트하니까 그 사이를 잘 빠져나가서 좀 앞으로 빨리 이동하고요. 닉폼 같은 경우는 일단 봐도 얘보다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늦게 이동해요. 그래서 실제로 슈퍼코일이나 닉폼이 모리큘러 웨이트는 똑같지만 실제로 슈퍼코일 폼이 더 적은 것처럼 빠르게 이동하고 닉폼은 제일 늦게 이동해요. 그러면은 원래 리니어한 사이즈, 완전히 두 군데가 다 잘린 사이즈, 완전 이렇게 리니어한 사이즈는 어떤 거? 리니어한 건 어떻게 이동하냐 하면 얘와 얘 중간쯤에 위치해요. 중간쯤에. 그래서 원래 리니어한 사이즈면 여기 나와야 돼. 2.7에. 근데 사이즈 마크는 뭐라 그랬어요? 사이즈 마크는 다 리니어한 DNA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리니어한 DNA 사이즈 마크에다가 우리가 플라스미드 벡터를 뽑아서 걸면 리니어한 건 없잖아요. 리니어한 건 없으니까 사이즈가 원래 예상되는 것보다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플라스미드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얘도 뽑아요. 얘도 이제 PCR을 하죠. PCR 하면 이게 1500, 이게 1000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PCR 프로덕트, 이거는 벡터, 이건 벡터. 그 다음에 PCR 프로덕트 젤에 걸면 1kb 운 좋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1kb. 그러면 이제 이 벡터에다 이 PCR 프로덕트를 넣으면 되겠다. 준비가 됐어요. 준비. 오케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PCR 프로덕트도 그렇고 벡터도 그렇고 우리가 이퀄원하고 베메이츠원으로 잘라서 여기다 넣어서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벡터를 이퀄원으로 자르겠죠. 벡터를 이퀄원 엔자임으로 잘라요. 이퀄원 엔자임으로 자르면 이게 리니어한 사이즈가 되죠. 그러면 사이즈가 어디 나오겠어요? 사이즈가 원래 여기 나오겠죠. 2.7에 이렇게 밴드가 예쁘게 나와요. 밴드가 예쁘게 나오면 얘가 잘려서 리니어한 사이즈가 되니까 원래 사이즈 마커랑 비슷하게 2.7이 나오는구나. 다 잘렸어. 이거는 벡터를 이퀄원으로 자른 거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라는 것은 엔자임 효율이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100%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슈퍼코일 폼하고 닉폼이 다 이 엔자임에 의해서 잘리면 리니어한 폼이 되는데 이 리니어한 폼이 슈퍼코일 폼의 100%가 다 잘리는 게 아니고 닉폼의 100%가 다 잘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가르젤에는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이렇게 밴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잘리지 않은 슈퍼코일 폼, 잘리지 않은 닉폼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98%가 잘리고 이게 98%가 잘리고 1%는 잘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요. 오케이? 엔자임 효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남아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냥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점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케이? 그래,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리니어한 폼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다 잘렸나 보다. 그렇게 하고 벡터를 다시 힌디스리로 또 자르겠죠. 힌디스리를 또 잘라요. 그러면 이거는 이퀄원에서 힌디스리가 한 60이라고 치면, 크게 60이라고 치면 얘는 원래 2700이 되죠. 사이즈가. 그러면은 벡터를 이퀄원하고 힌디스리를 자르면 2630 베이스 페어가 되겠죠. 30 베이스 페어.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번 잘린 거를 또 자르고 나서 젤에 걸면 원래는 얘보다 사이즈가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겠죠. 아래로. 2630이니까 2640이 되네요. 60이 잘려나가니까
이렇게 작아져야 되겠죠. 작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가노스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아가노스젤은 DNA를 걸어서 간단하게 퓨리파해서 DNA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사이즈가 대충 몇이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아가노스젤은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면 이게 2600인지 2610인지 2630인지 요게 거의 구분이 안 가요. 물론 뭐 2000인지 3000인지 5000인지 뭐 이런 거는 구분이 가죠. 근데 뭐 몇천에서 몇십 정도는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아래로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줄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이렇게 줄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네들이 요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우리는 요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힌디스리로 자르죠. 그런데 여기에는 힌디스리도 역시 얘의 100%를 자르지 않아요. 100%를 자르지 않는다고요. 100%를 자르지 않으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코아론으로만 잘린 거는 여기 있겠죠. 이코아론만 잘린 거 얘는 뭐예요? 이 아래 검은색은 이코아론과 힌디스리를 다 잘린 거. 빨간 거는 이코아론만 잘린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맨 처음에 벡터를 이코아론을 자른데 이코아론을 안 잘린 게 여기 있었죠. 근데 이 중에 일부가 또 힌디스리로 잘려요. 힌디스리로. 그러면 여기에는 힌디스리로 잘린 게 이렇게 또 있어요. 근데 이 빨간 거랑 파란 거는 사이즈가 딱 똑같겠죠. 2700으로.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이코아론하고 잘린 거를 힌디스리로 자르면 밴드가 보여요. 밴드가 보이는데 이 밴드랑 거의 차이가 없이 이코아론으로 잘린 거, 힌디스리로 잘린 거 이게 여기에 섞여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벡터를 이코아론과 힌디스리로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밴드가 원밴드처럼 보여요. 이거 다 잘렸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벡터를 이코아론과 힌디스리로 다 잘린 게 한 98%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가 이코아론으로만 잘린 게 한 1% 정도 있고 벡터가 힌디스리로만 잘린 게 한 1% 정도가 존재하는 게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각 엔자임이 벡터를 100% 다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못 자르고 남아 있는데 그게 여기에 섞여 있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PCR 프로덕트도 똑같이 하겠죠. 여기에 1000kg짜리니까 이걸 자르고 이걸 잘라요. 그럼 역시 자른 것도 PCR 프로덕트도 이코아론과 힌디스리로 잘라요. 그럼 얘는 사이즈 차이가 거의 안 나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1000인데 여기에 몇 개 더 붙이고 여기에 몇 개 더 붙이는데 이것도 잘라버리니까 얘는 사이즈 차이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라이게이션 하겠죠. 라이게이션. 이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라이게이션을 해요. 라이게이션 해본 적 있어요? 라이게이션은 보통은 에펜돌 튜브가 있으면 라이게이션은 볼륨을 굉장히 적은 볼륨에서 하라고 해요. 10 마이크로리터 혹은 20 마이크로리터 정도의 리액션을 해요.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지금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코아론과 힌디스리로 잘려 있는 거. 벡터가 이코아론
벡터로만 잘려 있는 거, 벡터가 힌디3로만 잘려 있는 거. 요게 98%, 요게 1%, 요게 1%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요? 뭘 넣어주냐면 PCR 프로덕트 이퀄은 힌디3로 자른 거를 넣어준다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라이게이즈라는 엔자임을 넣어주고 리액션을 하는데, 이 라이게이즈라는 엔자임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보통 우리가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특정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면 특정 시퀀스를 딱 잡고 그 다음에 걔를 자르는 뭐 이런 역할인데, 라이게이즈라는 엔자임은 시퀀스를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시퀀스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DNA가 이렇게 있고 더블 스트랜드 DNA가 있고 더블 스트랜드 DNA가 있으면 요 사이에 약간 닉 부분이 생겨 있으면 그 닉을 메꿔주는 거거든요. 닉을 메꿔주는데, 그러면 지금 라이게이즈가 해야 되는 것은 얘랑 여기에 이퀄원 힌디시로 잘려 있는 걸 여기 사이를 연결하고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퀄원 시퀀스는 다를 수 있어요. GATT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자른다고 치면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렇게 벡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릭션 그 PCR 프로덕트도 이게 PCR 프로덕트예요. 이게 요 부분이 PCR 프로덕트고 요 부분이 벡터예요. 근데 똑같은 엔자임으로 자르니까 이 벡터를 이퀄원으로 자르면 이런 형태가 되고, PCR 프로덕트를 또 이퀄원으로 자르면 이런 형태가 남아요. 그래서 얘랑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막 다니다가 요 DNA가 좁은 공간 안에 좁은 공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이 20 마이크로리터라고 해도 얘 벡터나 이 PCR 프로덕트의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 저 서편 운동장 있잖아요. 서편 운동장에 그 펜스를 치고 어느 한 친구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꼬리 잡기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한 50명이 이렇게 쫙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쫙 서로 뒤를 잡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앞부분이 뭐 상대방의 꼬리를 막 잡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 하는 느낌?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한 이게 몇이에요? 2,640명이 모여서 꼬리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1,000명이 모여서 꼬리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뭐 하여튼 이런 느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이게이즈라는 엔자임이 이 DNA의 벡터 부분을 이렇게 턱 잡고 얘 인서트 PCR 프로덕트의 요 부분,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만나야 되잖아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은 엔자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엔자임이라는 아이가 얘를 턱 잡고 얘를 턱 잡아서 이렇게 촥 모이게 해준 다음에 여기를 연결한 그런 엔자임이 아니에요. 그런 엔자임이 아니라 거의 아까 말한 대로 꼬리 잡기를 하는데, 이쪽 편 꼬리랑 이쪽 편 꼬리에 있는 사람이 거의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고 서편 운동장에 있어요. 그 넓은 공간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눈을 감고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우연히 툭 만날 수도 있겠죠. 확률이 엄청 낮겠지만 우연히 이렇게 탁 만나면 그때 또 엔자임이라는 아이가 그 순간에 와서 얘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릭션 엔자임과는 달리 이 라이게이즈라는 엔자임은 어느 한 애랑 얘랑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얘랑 얘를 서로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모여 있으면 그때 가서 한다. 그러니까 라이게이즈가 하는 라이게이션 리액션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리액션이에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근데 얘랑 만난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힘이 여기 하이드로젠 본드 두 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만났다가도 잠깐 있을 때 떨어져요. 또 그리고 서편 운동장을 헤매는 거야. 또 잠깐 만났다가 또 떨어져요. 근데 그 잠깐 만났을 때 라이게이지가 척 잡아주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라이게이션 리액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은 볼륨에 굉장히 많은 양의 DNA를 넣고 라이게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랑. 근데 뭐예요? 우리가 얘랑 라이게이션 된 엄청 많이 때려 넣어주고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만. 수십만 개 넣어서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때려 넣어주면 찾을 확률은 있겠죠. 찾을 확률은 있어요. 근데 라이게이션 될 확률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와 얘 같은 경우에 이코아론과 이코아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시 만나서 동그란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동그란 형태가. 여기 인서트는 없지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얘와 얘는 꼬리 잡기를 하고,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편 운동장을 그냥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우연히 만나야 되고 그때 가야 되는데 얘와 얘는 어때요? 끝이 결정되어 있죠. 끝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자기가 자기 꼬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서편 운동장이 놓던 그거보다 더 넓은 곳에 있던 얘는 이 부분이 움직이는 것과 이 부분이 움직이는 건 지금 한 몸이기 때문에 얘가 막 움직여봤자 얘는 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보다 만날 확률이 수십만 배, 만 배, 천 배, 만 배, 10만 배 이상 확률이 더 높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연히 만났을 때 라이게이지가 갈 확률이 얘네들이 우연히 만난 다음에 라이게이지가 될 확률보다 수십만 배 더 높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와 얘가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클로닝된 프로덕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와 얘는 양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얘와 얘는 또 얘와 얘도 마찬가지예요. 힌데시를 자른 것도 얘와 얘가 만나야 되는데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얘가 그 근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만날 확률이 얘나 얘가 만날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코아론으로만 잘린 거, 힌디스리로만 잘린 거가 실제로는 양이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라이게이션 같이 되고 이것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라이게이션 되면 원래 자기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셀프 라이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자기들끼리 원래 잘렸다가 다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는 원래 벡터의 프로덕트가 돼요. 원래 벡터의 프로덕트. 그러면 얘나 얘의 양이 얘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얘나 얘가 라이게이션 될 확률보다 얘가 두 개가 라이게이션 될 확률이 한 만배, 10만 배 더 높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얘와 얘가 된 셀프 라이게이션이 거의 99%고 얘가 거의 1% 확률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얘도 이 피우스에다가 우리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배지에 어디에 까냐면 엠피실린이 들어있는 배지에 깐다고요. 근데 이 셀프도 역시 엠피실린 리스턴스 있죠. 얘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엠피실린이 있는 배지에 깔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요것들을 라이게이션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라이게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면 콜로니가 엄청 많이 떠 있어요. 콜로니가 엄청 많이 떠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심? 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이 벡터 안에 쏙 잘 들어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얘네들을 콜로니를 따서 컬처를 한 다음에 다시 플라스미드를 뽑아요. 다시 플라스미드를 뽑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플라스미드를 뽑아서 젤에 걸면 원래는 벡터가 이런 사이즈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여기가 2700이니까 한 1kb가 들어가면 3700이 나올 테니까, 3700이면 뭐 이렇게 높아져 있겠죠. 사이즈가 더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슈퍼코일 립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기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원래 자기 벡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셀프 라이게이션 된 것들이, 이것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걸 뽑아서 얘를 다 여기서 플라스미드를 뽑아서 걸어보면 다 셀프 라이게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셀프 라이게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100% 다 자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00% 다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가로스제를 걸었는데, 만약에 얘가 2700하고 어떻게 보면 60을 자르니까 2640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확실히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안 잘린 거는 이렇게 요 하나씩만 잘린 거는 여기에 이렇게 밴드가 보이고, 두 개가 다 잘린 내 거는 이렇게 확실히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요것만을 원래 아가로스젤에서 한 다음에 젤을 건 다음에 요거를 위에서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일루션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얘를 일루션 한다고 하는 게, 얘 빨간 거랑 검은 게 너무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서 이게 같이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가로스 젤이 좀 더 사이즈 차이를 확실히 벌릴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의 효율 문제, 또 아가로스 젤의 또 효능 문제, 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유로 셀프 라이게이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PUC의 최대 단점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PUC라는 벡터는 이 최대 자기의 이런 단점이 생길 걸 알고 사람들에게 이런 셀프 라이게이션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콜로니가 200개쯤 있어요. 엄청 많이 떠 있는데, 이 중에 이거는 셀프, 이건 셀프, 이건 셀프. 아, 이거는 너희가 원하는 건 이거야. 200개 중에 요거 두 개는 너희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 라는 것을 플라스미드를 뽑지 않고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벡터 안에 넣어놨어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네. 수고하셨습니다.